안녕하세요. 아이십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토레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웰컴 기능이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가 운전자가 키를 가지고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각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시동 버튼은 핸들 아래 오른쪽에 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불 카드입니다. 이 계기판 쪽에 보시면 시동을 걸면 한 1500rpm 정도? 1000rpm 정도 됐을 때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울컥거리기 때문에 항상 1000rpm 정도로 떨어졌을 때 출발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핸들 왼쪽에 버튼 6개, 오른쪽에 버튼 6개. 조금 토레스 쌍용차에는 이렇게 깜빡이 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땡큐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누르면 깜빡이가 3번 깜빡깜빡 거립니다. 깜빡깜빡 3번. 그리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비게이션. 여기서는 조수석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차를 청소를 안 해서 바닥에 쓰레기가 좀 있습니다. 제 차는 선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닙니다. 그 주행 중에 자주 쓰는 기능은 크루즈 컨트롤. 이 오른쪽 핸들 오른쪽 위에 있는 크루즈 버튼, 요 크루즈 기능을 조금 자주 쓰는 편이고 고속도로에서 자주 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도로 중앙 차선 유지, 이것도 잘 씁니다.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 토레스 같은 경우 1.5 터보 엔진을 쓰는데 시내 주행, 그러니까 도심으로 엔진이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잘 치고 나가요. 초반 가속이 굉장히 좋고 그냥 뭐 조금 정차해 있다 출발할 때 조금 지나면 50km가 금방 되더라고요. 주행 성능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잠시 후 이동 시 과속에 엔진이 주의하십시오. 힘이 없다, 심장이 약하다 하시는데 실제 오너인 제가 탈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 고속도로에서 뭐 180 이상 놓고 고속도로에서 180 이상 달릴 것도 아니고 보통 속도 제한까지는 크게 주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힘이 딸리다 뭐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요. 단점이라면 주유통이 50L 밖에 안 돼서 조금 작다. 그게 조금 단점이죠. 토레스 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인 연비는 11.2km죠. 그런데
실제 시내 주행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인데 좀 출근길이라서 좀 막히는 구간을 다니고 보통 오토스탑을 활성화 시켰을 때는 10km 정도, 잘 나오면 11k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오토스탑을 껐을 때는 7에서 8, 9 정도, 이 정도만 나옵니다. 참고로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제가 운행하는 구간이 약 7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비가 좋게 나올 환경은 아니에요. 대략 그 정도 나온다. 근데 또 잘 나오시는 분들은 잘 나오시더라고요. 시내 주행도 막 13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제 경우에는 20인치 휠 T7 드림입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토레스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제가 그 전에 LPG 세단을 탔기 때문에 SUV는 승차감이 조금 나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딱 느낌이 딱딱하다. 느낌이 시트도 딱딱하고 뭔가 운행도 조금 딱딱한 감이 있다라고 느꼈었고, 지금은 뭐 시트 딱딱한 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한 건지 뭐 시트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없어졌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세단보다 조금 아주 약간 미세하게 약간 떨어지는 정도? 승차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차가 클 것 같아요. 다들 느끼는 점이 틀리니까 제가 느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최대 단점이 하나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 다 안됩니다. 사실상 아이나비 맵은 티맵보다 성능이 좋지 않고, 길 안내나 이런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쓸모예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안 써요 사실상. 그래서 항상 이 거치대에 티맵을 켜놓고 주행을 하고 있고, 쌍용에서 빨리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 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썬팅은 레인보우 V90 반사필름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밝기는 운전석 쪽 이렇게 내리면 이 정도 밖에가 환하죠. 오른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어두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반 정도 내리면 이렇게 이 정도 차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농도는 30, 전면 30, 측면 12입니다. 측면 12면 사실 불빛이 없으면 밖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요. 500m. 국민농도라고 하는데, 국민농도가 30, 12, 10이라는데 12는 사실 제가 볼 때 불빛이 없으면 너무 어두워요. 안 보여요, 옆에가. 전면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는데, 측면 12는 조금 어둡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레스 헤드라이트에 눈 쌓이는 이슈, 요거는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차를 할 건데, 토레스 이슈 중에 후방 카메라 전환이 느리고 센서 반응이 늦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주차할 때 이 후방 전환 속도나 센서 반응이 느린 거, 그러니까 뭔가 후방이나 전면이나 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센서가 좀 일정 거리를 두고 울려줘야
그걸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반응이 느려요. 거의 닿으려고 할 때쯤 그때 울립니다. 후방 전환이 조금 느리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쩔 땐 빨라요, 어쩔 땐 느리고, 그럭저럭 양호합니다. 참고로 저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센서 반응은 확실히 느려요. 닿을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하는 순간 그때 센서가 울립니다. 미리 울려주면 좋은데 늦게 울려요. 한 박자. 자, D, R. 어떠신 것 같아요? 속도가? 네, 잠시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보시라고 켜봤습니다. 색깔이 천천히 바뀌죠. 색상 랜덤으로 해놔서 그렇고요. 내비게이션에서 차량 설정에서 실내 조명에서 색상은 설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오토 홀드가 동작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에 발을 떼도 정지가 계속 돼 있고, 출발할 때는 악셀만 살짝 톡 건드려주면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토레스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이질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린다.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고 있다가 풀릴 때 굉장히 스무스하다. 온열 시트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됩니다. 통풍 시트는 그 아래. 토레스 계기판이고요. 이쪽에 기능 버튼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메뉴 조절하는 거고, 크루즈 컨트롤에 속도 올리고 내리고, 뭐 메뉴 올리고 내리고, 속도 리미트 설정하는 거, 크루즈 때 그 앞차와 간격 조절하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음성 인식 버튼, 전화 버튼, 볼륨 조절, 뭐 채널이나 메뉴 조절하는 거, 그리고 모드 버튼, 라디오냐 뭐 이런 것들 조절하는 버튼이고, 차선 중앙 유지 버튼입니다. 차 문을 열면 토레스. 시동을 껐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바로 내려서 이 정도 넓이고, 이열 공간 보이시죠? 넓이 상당히 넓습니다. 절대 좁지 않습니다. 토레스. 이렇게 2열 공간 한번 쭉 보시고, 선루프 위치도 한번 보시고,